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모처럼 시원하게 올라졌습니다. 우리 연휴 동안 강세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어제도 7,300억 원가량 담아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가량 매수해주면서 억눌렸던 상승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쿠팡 관련주들이었죠. 쿠팡이 뉴욕 증시 직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도 무더기로 로켓처럼 쏘아 올렸는데요. 자, 오늘 관련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수익을 위한 작전 타임.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쿠팡이 쿠팡했다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쿠팡 관련주들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는요. KH바텍 기술 분석 보고서 오늘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측의 고수익 낚아채기 교통솔루션 중심 SA 사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 오늘 바로 낚아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긴 연휴 네. 보내고 저희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반갑네요. 네, 연휴 하루 지났는데요. 네. 예, 그 다음 날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예, 열심히 일해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네. 오늘도 이렇게 키워드 좀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쿠팡이 쿠팡했다라고 꼽아주셨는데 쿠팡이 뉴욕 증시 직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쿠팡과 관련 있는 기업들 뭐 제지, 물류, 콘텐츠 이런 것들 무더기로 정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쿠팡이 쿠팡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작전 바로 세워주시죠. 네, 쿠팡했다가 물음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쿠팡이 무슨 뜻입니까, 앵커님? 쿠팡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네. 만들어졌던 게 뭐 쿠폰이 예. 팡팡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와, 그러면은 저희도 김성 앵커님이 팡팡 이 코너가 맞는 거죠? 네. 예, 김성팡 코너로 하겠습니다. 김성팡 네, 코너요. 네. 네. 일단 쿠팡에 관련된 얘기가 어제 또 시장에서 뜨거웠고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던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증시의 상장이 공식화되면서 특히 나스닥으로 갈까 하다가 나이스, 그러니까 즉 뉴욕 증권거래소에 나이스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나이스의 직상장이 첫 케이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뭐 드루넷인가요? 뭐 이런 이 회사 기억하게 되면 참 나이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있었는데 이게 아마 ADR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첫 어떤 포문을 열었다는데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진행되면 3월 달에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어떤 아직 상장 주식을 수량을 얼마 할 건지 공모 가격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나오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2014년도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외국 회사로 IPO가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 쪽도 상당히 쿠팡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랬을 때 한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도 넘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 미국에 상장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 시점, right now 이 시점에 해야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도 좋고 그런 때 좀 잘 제값을 받고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가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상장을 시켜야 이제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쿠팡은 일단 지금 여전히 어떤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물류를 계속 확장시키고 계속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쪽에서 투자를 계속해야겠다. 근데 어떤 소프트뱅크에서 손정의 회장이 더 추가로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어느 쪽에서 앞으로는 쿠팡이 하고 있는 쿠팡 이츠, 예, 일단 한번 앱 키면은 금방 오죠. 네, 그런 쪽에서 또 로켓 프레시, 로켓 배송이죠. 이런 쪽에서 계속 신사업을 확대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상당 자금을 쓸 것 같고요. 그런 흐름과 함께 그러면은 왜 한국이 아닌 미국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차등 의결권 같습니다. 즉 클래스 A라고 하는 보통주와 함께 클래스 B가 있는데 이쪽은 보통주 대비해서 주당 29배에 29배의 의결권을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클래스 A는 저희가 보통주처럼 거래되고 클래스 B만 어떤 회사 측에서 잘 관리하게 되면 어떤 의결권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어떤 경영권 위협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관점들이 높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좀 아쉽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통주, 우선주 정도까지밖에 어떤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 쿠팡의 어떻게 보면 미국 상장으로 한국 쪽엔 좀 뺏겼다. 한국 증권거래소는 뺏겼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여러 가지 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쿠팡이 얼만큼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실적만 보게 되면은 누적 적자 4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이 되지? 라는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어떤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성과가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키 커브라고 그러죠. 어떤 비용이 나이키 커브에 반대적으로 줄고 매출은 나이키 커브처럼 빠르게 늘어나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흑자는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쪽의 기대가 높은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그 전년도 2019년도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방역 비용이 5천억이다.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네, 이런 걸 빼게 되면은 한 800억 정도의 적자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쪽의 기대감이 높고요. 특히 7년 전 대비해서 275배 성장했다는 얘기는 매년 2배 성장했다는 얘기죠. 매출이요. 네, 그런 쪽으로 폭발적인 성장의 변화가 앞으로 그러면 또 올해도 매출이 2배 성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의 성장세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비용을 통제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 이제 투자했던 물류 쪽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회수가 되는 시기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 강점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풀필먼트 바이 쿠팡 원래는 FBA라는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델이 적용되는 또 하나의 케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풀필먼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발음이 어려운 것 빼고는 어떤 제3자가 만약에 이제 쿠팡과 거래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주문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시오. 그렇게 되면은 택배회사가 열심히 달려와서 뭐 일을 픽업해서 또다시 이제 물류를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좀 약간 복잡한 단계가 한두 단계가 더 거치는데 지금 쿠팡의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쿠팡의 앱을 통해서 물건이 주문받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떤 이 공급자한테 연락이 가고 공급자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딱 거기까지 즉 어떤 물류센터까지만 갖다 주면은 나머지를 다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마존이었는데 이 아마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관점 쪽에서 쿠팡의 물류는 상당히 뛰어나고 어떤 공급자와 소비자의 접점을 충분히 잘 연결한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흐름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면 관련주가 또 어제 상당히 뜨거웠죠. 대표적으로 물류업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게 물류업체의 강점을 또 얘기를 했던 게 쿠팡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를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동방, KCTC, 세방, 네 방도 아니고 세 방이네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쿠팡과 물류 전담을 했다. 그리고 또 쿠팡과 물량과 창고 업무를 제휴했다. 그리고 물류 창고를 또 확대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대표적인 한 익스프레스도 살짝 강했는데 오히려 어떤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 주자 3개가 어떤 물류와 관련된 쪽에 강점을 보이는데 물론 작년에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과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는 살짝 비싼 수준까지 다 올라왔는데 PBR이라고 하는 즉 물류업체다 보니까 그 안에 창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계산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 수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0.5배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변화가 그래도 그동안 저평가가 좀 심했던 부분들을 좀 해소시킨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흐름들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저평가의 자산 대비 저평가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상한가가 들어가고 오늘 또 상한가가 살짝 풀린다고 해서 막 또 사기는 약간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저평가가 해소되는데 살짝 또 쿠팡의 3월달 어떤 IPO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좀 공백이 생기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물류 관련된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세방이라는 회사 앞으로 4방, 5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왜냐면 시청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PBR도 가장 저평가입니다. 자산 대비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주가 수준이 많이 올랐느냐? 그것도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또 4회사 중에 세방전지라고 하는 최근에 또 핫하게 부각받는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또 하나의 수혜다라는 쪽에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쪽도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오히려 지주격인 세방의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물류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쿠팡과 연의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KTH라는 종목, 또 쿠팡 플레이와 컨텐츠 부분의 협업을 아직까지는 약속입니다. 약속해줘죠. 네, 그래서 약속이 이제 실질적인 결과와 계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KTH는 그동안에 또 기업의 경영권 얘기와 함께 주가가 미리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아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날 같은 경우도 쿠팡이 결제 처리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제 강했는데 아직 최근 들어서 NHN 한국사회보결제나 KG 이니시스 이런 전자결제주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부각받다 보니까 올해는 좀 둔화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살짝 아닌 것 같고요. 또 흥국 F&B 같은 경우도 쿠팡의 간편식 사업의 거래업체다라고 하는데 흥국 F&B 말고도 이런 관련된 소스부터 여러 가지 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 F&B만 뭐 단독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주로 쿠팡 관련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물류 쪽에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을 봤을 때 어떤 그 쿠팡의 상장과 미국의 상장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은 일단 두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일단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 13%인데 네이버는 17%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잊혀진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제 오히려 카카오가 더 가더라고요. 카카오는 물론 카카오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이커머스의 직접적인 네이버 쇼핑의 현상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의 탄력은 네이버가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쪽에서 앞으로의 특히 오프라인 쪽과 제휴를 얼만큼 잘하고 성과를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삼고판지도 어제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는데 쿠팡 효과가 아니라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양제지가 화재가 나서 원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골판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골판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 쪽에서 계속 어떤 약간 싹쓸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더 소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판지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거에 2018년도 나왔던 부분을 어떤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골판지 업체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삼보판지는 쿠팡의 포장 박스를 직접 생산해서 제공한다라는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PER 5배, PBR 0.4배 상당히 저평가죠. 계속 저점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쿠팡의 흐름들 정리하겠습니다. 네, 쿠팡과 관련한 투자 작전들 함께 세워봤고요. 자, 두 번째 작전명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96층에 사람 있어요라고 또 꼽아 오셨네요.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가장 많이 산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96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와 함께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과연 구조를 하러 갈 수 있을지 구조 작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뜨겁게 반응하면서 뭐 95층, 96층까지 이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 앵커님 혹시 95층에 계신 분은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95층에 계신 사람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 나가야 될까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네, 뭐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전략이신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삼성전자는 그냥 95층에 있어서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후 대책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가격대 더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95층에서 한 90층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물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또 수급 관련된 외국인들의 도움도 살짝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외국인 레스큐가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단가 관리는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이 올라갔고 아마 이 비트코인 열풍이 또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뭐 브라이언 형님께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쪽에 비트코인 열풍이 또 반도체 쪽엔 호재죠. 그런 관점과 함께 비메모리 쪽의 파운드리도 공급 부족 사태고 게다가 글로벌 각국도 반도체를 육성한다고 날리고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는 우리나라로 오시면은 삼성전자 TSMC 어느 분이나 세금도 깎아주고 한 1조 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TSMC에게도 살짝 미소가 짓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 그리고 공급이 상당히 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사이클도 중요하죠. 그래서 막상 지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또 위축기나 아니면 생각보다 사이클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대규모 감가상각비까지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약간 부정적인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망설이는 것 같고 아예 M&A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쪽도 얘기가 많죠.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 각국 반도체의 여러 가지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민은 좀 더 남아있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게다가 또 우려의 요인도 아직까지는 또 만약에 글로벌 각국들이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직접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업체들을 육성해서 공급을 키우는 쪽으로 나갔을 때에 대한 약간 또 중장기적인 쪽도 불안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측면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오스틴 공장 정도를 또 강하게 어떤 R&D를 투자하는 정도나 아니면은 또 M&A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는 그동안 좀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처음으로 반등을 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중소형 주주들이죠. 장비 소부장 종목들이 어제 반응을 했는데 이런 쪽은 변화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슈퍼사이클이나 그리고 어떤 주도주에 대한 관점들은 유효하다 한쪽에서 조정시 지금 같은 경우에서 뭐 매수는 아직 전고점을 못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테스라란 종목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살짝 올라가다가 거의 뭐 최근에 정체를 받다가 어제 처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종합 반도체 테스트 업체다운 또 오셋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외주 패키지 반도체 테스트 업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에 따른 입지는 강화될 것 같고 올해 실적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게다가 어제 또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어버브 반도체, 어부바가 아니고 어버브입니다. 발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MCU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쪽에 팹리스 쪽에 해당되는 회사죠. 이런 쪽에 대했을 때 앞으로 가전이 고도화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겠다라고 되면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의 비중 확대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들 함께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의 대응 작전도 함께 짜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장인데 시장이 좀 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제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신고가를 다 돌파하는 어제 일본 증시도 그랬죠. 이런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2월 달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축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도 시장은 강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또 달러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가 91대를 막 안착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90대 중반을 이탈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죠. 그랬을 때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최근 들어서 다시 좋아지는 의미가 이런 부분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달러와 약세 쪽을 계속 베팅하면서 외국인들은 신흥국이나 국내 주식의 매수세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어제 또 두드러진 변화는 코스피 종목들도 강했지만 오히려 의외로 중소형주가 포진된 코스닥 종목들도 상대적인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죠. 섹터 흐름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하면서 지수도 일단 신고가를 시도하는 3,200선은 계속 변화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은 또 주도 섹터는 분명하죠. 반도체, 인체전지, 또 화학 쪽, 그리고 또 연결시키게 되면 전장 부품 같은 경우도 계속 강세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섹터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을 계속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최근엔 또 금융주가 또 여러 가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 하게 되면 약간 성격이 다른 은행주와 증권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게 되면 은행주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시세가 탄력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각 쪽에서 조금씩 가져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여러 가지 정부 입김이나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배당 이 정도까지 주고 뭐 실적 대비해서 크게 어떤 저평가가 된 상황 쪽에서는 주가에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 금융지주나 이쪽이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편입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요. 조금씩 모아간다는 심정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가치 접근적인 섹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증권주는 과거에는 시장이 이만큼 올랐다고 하게 되면 더 이만큼 오르는 게 가장 큰 특징을 보여줬었는데 그냥 시장의 상승률 정도만 쫓아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인 슈팅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증권주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물론 이제 키움증권도 시장의 트레이딩과 맞춰서 할 수 있는 측면들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올해 또 이어질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IPO와 함께 또 부각받는 게 한국금융지주죠. 이쪽도 어떤 증권주의 매력, 카카오뱅크의 매력 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콜라보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조금씩 더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금융주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한번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과연 우리가 그대로 다 믿어도 될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요. 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KH바텍입니다. 기술 분석 보고서를 오늘은 들고 나오셨는데 과연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은 이 리포트를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기업은 KH바텍이고요. 기술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오늘은 증권사가 아니고 한국 IR협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전달드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주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기술평가 기관에 발주를 해서 작성된 리포트인데요. 누군가가 후원을 하고 발주를 하고 수주를 받아서 리포트를 작성했다라는 부분은 그 리포트에 대해서 그 대가만큼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보고서나 아니면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그리고 회사의 내용, 실정들을 어느 정도 취합하고 조사해서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될 것을 수고를 덜어주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포트의 이제 구성은 그 기업에 대한 개요와 현황, 시장의 동향, 그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 재무에 대한 부분, 시장이나 그 기업의 향후 전망 이렇게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KH바텍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어제장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하면 장비 소재 부품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장비주들 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는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OLED,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 21년도는 이 섹터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섹터 중에 가장 끝판왕적인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이 폴더블 폰이나 OLED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을 이번 주에 가능하면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폴더블 폰 하면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 KH바텍이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다이캐스팅이라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 다이캐스팅이라는 말은 주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금형과 똑같은 주물을 얻는 정밀 주조 공법을 소유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블 폰, 스마트폰 힌지라는 부품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5G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에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5G 스마트폰이 앞으로 스마트폰 전체 시장에서 50%까지도 차지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폴더블 폰도 그 5G 안에서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그 폴더블 폰에 부품을 납품하는 단독 공급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바텍,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함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KH바텍이냐라고 하면 KH바텍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힌지 단독 공급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이원화되고 다원화시켜서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주력으로 했던 그 기업의 기술력, 함께 협력했던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지고 있던 그 물량도 쉽게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돼서 KH바텍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G 폰의 이제 중저가 폰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KH바텍이 앞으로 부품 공급을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죠. 다이캐스팅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엔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과 세밀함, 그리고 그 불량률을 낮추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가까지도 다른 업체 대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본다면 인도 법인 가동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보고서를 꽂은 이유는 우리가 또는 투자자들이 여러 곳의 보고서들이나 리포터들을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바텍의 부품입니다. 스마트폰 내외장 케이스, 힌지 공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힌지인데요. 스마트폰, 특히 폴더블 폰은 양옆, 상하로 접히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접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접히는 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 카메라, 안테나, 그리고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부분. 앞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팩의 플레이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히팅 시크나 DRL이라 그러죠. 주간 주행 등 그런 부분까지도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모습까지도 좀 볼 수 있습니다. KH바텍의 이제 스마트폰, 결국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캐파도 커지고 그러면 그 폴더블 폰에 납품하고 있던 납품 업체들까지도 함께 성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힌지가 거의 주력되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분기에는 약 749억 원의 매출을 보여주었는데요. 20년도 3분기에는 808억 원까지도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힌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폴더블 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연평균 110%가량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KH바텍이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힌지뿐만 아니라 다른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에도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또 체크해 보면요. 5G 단말기가 이제 20년도에는 400만 대, 22년도에는 4천만 대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모든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런 흐름으로 방향을 잡고 스마트폰 시장을 선두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5G 스마트폰이 열을 방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열을 방출하는 데 편리한 방법이 스마트폰 뒷면을 유리가 아닌 금속으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들이 조금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속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이 캐스팅 방법이 KH바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속 기술력, 금속, 소재, 외장, 케이스 제품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엔 KH바텍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KH바텍에 대해서 증권사 투자 의견을 이렇게 가져다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증권사 3가지 정도를 이제 했는데요. SK증권, 현대차증권, IBK증권입니다. 각각 목표가를 23,000원, 22,000원, 그리고 3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가 18,000원, 이 채 안 되는 17,950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목표 주가 22,000원을 목표 주가로 상정했을 때에는 상승 여력이 약 20% 이상,
그리고 목표 주가 3만 원을 고점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본다면 현재 KH바텍의 차트를 이렇게 넓게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차트 추세선 긋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느낌으로 추세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권역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한번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KH바텍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의 차트를 좀 열어놓고요.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안전한 바닥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실 겁니다. 저점과 저점, 다시 한번 저점,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의 그 부분. 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를 저점 바닥으로 보실까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저위험 구간이 부근으로 하나 선, 두 개 선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눈에 보이는가? 시장 규모 자체도 그렇고요. 매출의 규모도 그렇고요. 전년 대비 100%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 숫자와 매출,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늠할 수 있다. OK 사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워낙 크게 성장하는 섹터이고요. 그 폴더블 폰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힌지에 대한 부분이죠. 힌지에 대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토대로 이 시장을 선도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전문은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러한 부분들 그대로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오셔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가능하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리포트들을 꾸준히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H바텍 기술 분석 보고서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머지 날들도 또 스마트폰 관련한 보고서들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저와 하체계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한 종목씩 제가 날마다 매수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추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종목을 떡밥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성사료, 그다음에 S트래피, 영보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양돈, 양계, 추구, 양어, 반려동물의 그 배합 사료를 제조를 해서 판매까지 하는 회사가 좀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전에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있는 이런 사료 관련된 대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좀 붙으면서 갈등주로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갈등이 생겨도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어느 순간 또 갈등이 됐을 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또 이슈가 붙으면은 좀 다시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류독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류독감이
잡히질 않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달걀 가격도 계란 가격도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뭐 미국에서 지금 왔어도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가 국내산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독감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양계 사료를 제조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중국 때문에 8년 만에 기록적인 또 가격대가 지금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면 사료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그 4월 달에 서울 보궐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정치인 관련주로서 조금 몇 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 테마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S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교통이죠. 도로라든가 철도 관련해가지고 SI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8년도까지 해서 안속 충전기 구축 사업자로서의 선정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 쪽에서의 주거 지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설치 허용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심 주거 지역에도 서서히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50년까지 해서 집집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하나씩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가 빠르게 충전을 해서 자동차를 좀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S트래픽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 있어서의 구축 사업으로 좀 인수를 하면서 수주가 되면서 빅데이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트래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영보화학이고요. 영보화학은 가교 발포 폴리올레핀 폼 전문 업체로서 이게 다양한 산업의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뭐 국내 자동차 전 차종의 뭐 도어 트림이라든가, 그다음에 헤드라이닝, 뭐 사이드 필러,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판넬, 뭐 패드릴 등 내장재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래서 뭐 이 뭐 도어 트림이라든가 헤드라이닝이 뭐 전기차에 된다, 또는 뭐 수소차에 생산구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과일 포장재, 완충, 포장재, 뭐 기능성, 마룻바닥 완충제 등 이 포장재 관련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보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했듯이 포장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단열재, 폼블럭이죠. 그다음에 뭐 폼테이프, 뭐 인솔, 그다음에 인솔 등 생활 가전 관련해서도 적용이 된다. 모바일용 소재라든가 모듈용 실링제, 뭐 금속 도금용, 뭐 반도체 칩 케이스 등 IT 부품 소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IT 부품주로서도 우리가 또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모듈 실링제를 또 적용하다 보니까는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축구공 내피제라든가 흑참 실링제 등 흡수 기능성 제품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국회가 뭐 세종시로 이전이 되게 된다면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회사가 특히 이제 그 이유는 세종시 인근의 뭐 청주 지역의 본사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조류독감 관련한 종목,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한 우성사료, 그리고 교통 관련 SI 사업을 영위하는 S트래픽, 그리고 영보화학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어제 일단 이 시간에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한 종목을 어제 이 시간에는 픽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S트래픽을 한번 픽해보고 싶거든요. 이 종목은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을 조금 우리가 재무 구조를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짧게 보고 가는 게 좋지. 이게 왜냐하면 주주가 아무래도 있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근데 뭐 실적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실적은 나오는데 단지 이제 단기하고 영업이익이 이게 조금 2018년, 2019년에 적자했던 그런 부분이고,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유보율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제 주주가 조금
빈약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주로서 상당히 좋은 있지만은 이제 시세가 나오면은 빠르게 우리가 좀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으로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저가보다는 살짝 낮게 잡아서 5,450원에 매수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 이 점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8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어제 종가가 5,460원입니다. 오늘의 매수가는 5,450원, 그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850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좀 짧은 관점으로 아까 접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들어가서 이 목표가를 터치하면 좀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 좀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주주 쪽에서 조금 더 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 오면은 그냥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S트래픽이었고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저희 함께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개장 후에 저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계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이렇게 시장 전략들 함께 세워봤습니다.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작전 치밀하게 세워드렸으니까 잠시 후에 실전 매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